오늘 공부할 내용은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R이 1이 아닐 때, R이가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때, 먼저 공비가 1일 때를 보면,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초항이 A라는 항의 값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1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니까 초항이 A야.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뭐가 돼? 공비가 1이면 당연히 1이 A가 돼요. 승환아 알겠니? 지금 정신 멍하니 딴 데 두고 계시죠? 근데 눈이 왜 딴 데가 있어? 어디 봐요? 저기 봐야지. 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 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혼내는 게 여기에 다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야. 아니, 진짜. 정신 차리고 봐. 응?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모든 항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항이 4야. 그럼 곱하기 1을 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고, 두 번째 항도 4야. 거기다 또 곱하기 1을 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든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모든 항이 다 초항과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n개만큼 n항까지 곱하면,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초항, 그 값이 n개만큼 있는 거니까 n항까지의 합 SN은 뭐다? A를 n개만큼 곱한 것과 같다 라는 거예요. NA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SN, 저 위에 거 R이 즉 공비가 1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공비가 1이 아니라는 얘기는 각 항의 값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반복적으로 같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의 식에 따라서 반복되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지만 R이 공비가 1이 아니라는 얘기는 각 항에 같은 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값 계속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SN이 첫 번째 항이 A고요.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AR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AR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엔 AR의 세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 항은 AR의 n-1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좌변과 우변의 양변의 공비인 R을 곱해요. 오케이? 공비인 R을 곱한다. 그러면 R, S, N은 첫 번째 항에다 R을 곱한 것을 여기다 써요. AR.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것, 첫 번째 항을 곱해서 여기다 오고요. 두 번째 항을 곱해서 여기로 오는데 AR의 제곱이 되겠죠? 세 번째 항, AR의 제곱에다가 R을 곱하니까 AR의 세제곱이 돼요. 네 번째 항에다 해주면 AR의 4제곱이 되겠죠? 쭉쭉쭉 가서 여기다가 곱해주면 AR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럼 바로 전에도 뭐가 있겠죠? 뭐가 있냐면 AR의 n-1제곱이 또 있겠죠? 그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여기서 AR의 n-2제곱이 R이 곱해지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빼줘요. 좌변과 우변은. 빼줘요. 빼주면 어떻게 되느냐? SN -R 곱하기 SN이 돼요. 그리고 나서 AR 제곱, AR 제곱, AR 세제곱, AR 세제곱 다 없어져요. 싹 다 없어져요. AR의 n-1제곱, AR의 n-제곱 다 없어지고 맨 앞에 A 남고 마이너스 AR의 n제곱만 남아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SN을 묶으면 1-R, A로 묶으면 1-R의 n제곱, 1-R을 이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SN을 구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요 A는 뭐냐면요. 초항. 첫 번째 항이고요. 요 R은 공비가 되겠고요. 이거는 항의 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항의 수. 이 N이 뭐라고요? N이 뭐라고요? N. 이 N이 뭐라고? N. 항의 수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항의 수예요. 이거 헷갈리는 경우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항의 수라는 거. 자, 그래서 얘가 들어져 있네요.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니까 뭐예요? 공비가 2야. 1보다 크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1보다 큰 수가 공비면 1 빼기 공비를 해서 분모가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좀 귀찮아. 따라서 R이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바뀌어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해서 분모 분자에 그냥 마이너스를 곱해줬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분모 분자에 그냥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다. 계산하기 그냥 편하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요거하고 요것의 차이가 그거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인데 R이 1보다 작을 때는 요걸 쓰고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뒤에 걸 쓴다 라는 거예요. 분모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공비가 2니까 외워질 때까지 잘 능숙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공식을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입하는 걸 연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첫 장부터 제5항까지니까 항의수가 5개죠? 그래서 n 부분에 5를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종 결론이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게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원리합계라는 겁니다. 원리합계란 뭐냐면 여기서 원리합계의 원은 뭐냐면 원금이에요. 리는 뭐냐면 이자를 말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을 원리합계라고 해요. 앞에서 대놓고 자냐? 안 되는데요? 못 뜨고 있었는데. 못 자요. 알았어. 네. 펜을 앞으로 그렇게 주고 고개가 끄덕거려주면 무조건 펜다 그러면 알았지? 그건 안 주는 거니까 알았지? 들었어요, 진짜. 저랑 들었어요? 자,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습니다. 단리법은 뭐냐면 이자를 그냥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것을 단리법이라고 해요. 단리법. 오케이?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예금을 했어. 그게 1년 후에도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야. 1년에 2%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연 이율 2%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만 원에 2%에 해당되는 2만 원을 1년 동안 넣어놓으면 2만 원의 그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100만 원 넣어놓으면 1년 후에 102만 원 돼. 또 1년 지났어. 그럼 얼마가 돼? 104만 원 돼. 또 1년 지나서 얼마가 돼? 106만 원이 되는 거야. 이게 단리법이야. 복리법은 뭐냐면, 자, 복리로 2%를 준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럼 1년 지나면 102만 원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한 해 또 지날 때는 원금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원래 원금과 붙은 이자까지 합쳐서 이자를 쳐주는 게 복리예요. 알겠어요? 응? 봐봐요. 아주 쉽게 예를 들을까요? 숫자를 크게 해봅시다. 이유를 아주 크게, 이유를 연 10%로 해볼게요. 연 10%. 자,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복리. 자, 처음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달리로 하면 1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면 110만 원이에요. 응? 그죠? 아, 저 듣고 있어요. 또 1년이 지나면 120만 원이 돼요. 또 1년 지나면 130만 원, 또 1년 지나면 140만 원, 또 1년 지나면 150만 원, 그 다음 지나면 160만 원, 그 다음 170, 그 다음 180, 그 다음이 190, 200 이렇게 되겠죠. 10년 지나야 200만 원이 돼요. 그죠? 복리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1년 지나면 1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2년째에는 110만 원에 10%인 11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1만 원이 돼요. 그죠? 그럼 3년째에는 121만 원에 10%인 12만 천 원을 붙여주니까 뭐가 되냐면 133만 천 원이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돼요? 13만 3,100원을 붙여줘. 그러니까 146만 4,100원이 돼. 여기까지가 지금 복리와 단리의 4년차의 차이예요. 그죠? 5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가 14만 6,410원을 붙여주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161만 5,100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엄청나게 차이가 커졌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 16만 1,051원을 붙여주는 거니까 177만 1,561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다시 17만 7,156원 일전을 붙여주니까 194만 8,717.1 오케이?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가 됐고 여기가 되는 거예요. 10년 차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19만 4,871원 이렇게까지 되니까 213만 4만 3,588.81이 되겠네요. 오케이? 요게 8년 차예요. 9년 차에는 21만 4,359원. 네, 귀찮아. 뒤에 떼버려. 이제 구로 하고. 그래서 235만 7,948원. 오케이? 이게 지금 9년 차야, 9년 차. 9년 차. 그러다 23만 5,795원을 해준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8만 9만 3,743원 259만 즉 대략 얼마? 60만원 돈이 차이가 나는 거야. 10년간 엄청 차이 나죠. 100만원을 그냥 넣어놨을 뿐인데. 근데 이렇게 사실 은행에서는 안 해요. 왜냐면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다. 그러면 이자를 중단을 해요. 이자 중단. 거래가 없으냐. 그 계좌에. 이렇게 되는데, 자, 가끔 전화가 와. 요즘 찾기, 이러세요. 여기서. 너는 분명히 안 졸았어. 그렇지? 진짜. 받기도 안 해. 응? 넌 안 좋은 거 같지? 좀 있었잖아. 즐거워 있었는데. 그러니까 넌 지금 안 좋은 거 같지? 네, 안 들었어. 그건 명백히 저희가 왠지 알아? 넌 왠지 알아? 얘가 이렇게 됐거든. 진짜 보고 있었는데. 너는 의식하지 못한 새 졸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깨워줄게.
알았지? 응? 알았냐고. 응. 자, 이렇게 복리와 단리는 차이가 커요. 자, 그러면 계산하는 법을 봅시다. 달리로 예금한 경우에는 원금의 이자 계속 그것만 더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그 원금에다가 이자만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이자만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이게 달리예요. 복리는 뭐냐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 그래서 이렇게 돼요. 봐봐요. 원금이 A예요. 연 이자가 혹은 뭐 월 이자일 수도 있고요. R%라고 해요. 오케이? 하면 A1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A1에다가 A1에 R%를 곱해서 이자를 쳐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아까 110만 원에도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의 10%, 100분의 10을 해서 얼마? 10만 원을 더해서 110만 원이었잖아. 그지? 요게 지금 이자잖아. 원금 100만 원 곱하기 10%를 한 거잖아. 그것처럼 원금 곱하기 R%를 해서 이게 이자가 된다고. 오케이? 그럼 A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뭐가 원금이 돼요? 이제 얘가 이제 원금이 돼요. 그렇죠? 오케이? 봐. 여기서 110만 원을 원금으로 해서 거기다 11만 원을 더해서 121만 원이 됐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이거에다가 뭐를 곱해줘? 네. 이거 원금에다가 R%를 곱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공통으로 있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남냐면 1 남고 여기에서 뭐 남냐면 R 남아.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 1년 지났더니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됐어. 2년 지났더니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었어. 그러면 N년 후에는 뭐가 될까요?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죠. A 곱하기 1 플러스 R N제곱. 자, 그러면 과연 아까 10년 후에 대략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략 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대략. 근데 뭐가 없냐면 이게 없어. 어려운데. 보자. A는 100이죠. 그죠? 1 플러스 10%가 0.1이란 말이야. 10제곱이에요. 그러면 100 곱하기 1.1의 10제곱. 1.1의 10제곱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1.1의 10제곱이 없어요. 음, 오! 진짜 길어. 죽여. 친구 왜 죽여? 죽었어. 야, 내 신발.
1.1에 10제곱이 얼마라고 나오는데, 자, 요걸 계산하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대부분 주어져요. 어디 하나 나온 거 없을까? 1.1에 10제곱. 여기 있다. 오, 187페이지에 똑같은 게 있다. 1.1에 10제곱 2.6이래. 얘가 대략 2.6이래요. 그래서 100 곱하기 2.6을 하면 얼마요? 260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략 맞게 나오죠? 대략 계산을, 어린 값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2.6으로.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당연하지. 왜냐면 걔네들은 손해보려고 하네. 전혀 손해보려고 하네. 왜냐면 걔네들은 1원이라도 계산이 틀리잖아요. 그럼 퇴근 못해요. 자기가 어디에다 놨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잘못 계산해줬는지 그걸 일일이 다 따져야 돼. 그래서 가끔 은행에서 전화 올 수도 있어요. 혹시 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라도 더 받아왔더라도 아닌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계산하다 안 되면 자기가 결국은 채워넣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하다 안 되면 그래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찾아내요. 자기가 어떤 계산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복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결국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개인 돈으로 몇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찾아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요런 게 이제 원리 합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적금 문제, 복리법입니다. 복리 이제 계산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이 한 번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예요. 연 이율이 R이고 1년마다의 복리로 일정한 금액 A1을 N년 동안 적립할 때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의 금액을 집어넣고 매년이 지나는 게 아니라 매년 같은 금액을 입금해서 N년 동안 적금을 해서 딱 끝나서 내가 받을 때 얼마니를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1년에 1,000만원씩을 적금하기로 했는데 1년에 2%의 복리를 주기로 했다고 쳐. 그랬을 때 매년 1,000만원씩을 적금을 해서 내가 1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를 생각해보자. 1년에 1,000만원을 적금을 하면 한 달에 뭐 90만원 이상, 90만원 안 되게 90만원, 80만원 넘게 모아서 한 번에 1,000만원씩 넣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자, 만약 해봅시다. 1년에 1,000만원이에요. 자, 1년, 자, 처음 출발할 때 1,000만원을 넣었어요. 1년 후에 1,000만원에 2%에 뭐가?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1,000 곱하기 1% 1 더하기 0.02가 돼요. 2%니까. 아까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했잖아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에는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2에 2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10년을 붓는 거잖아. 그지? 10년을 붓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연초에 넣느냐 연말에 넣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연초에 넣고 내가 연말에 찾을 거야. 그러면 기간이 한 기간이 지난 걸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연초에 1월 1일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내가 1,000만원을 넣었어요. 그 해
12월 31일 날 은행 끝나기 바로 직전에 내가 찾으면 이게 1년 지난 걸로 보는 거야. 오케이? 1년 지난 거야. 따라서 이렇게 해서 n년 후에는 뭐가 되냐면 n년 후에는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2에 10년 후 10년 후에는 1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단 이게 뭐예요? 연초에 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년 후에도 얼마를 넣어요? 또 1000만 원을 넣죠. 그죠? 그죠? 1년 후에도 1000만 원을 넣어요. 매년 1000만 원을 넣기로 했으니까 1년 후에도 1000만 원을 넣어. 그러면 그것도 한 이자가 붙겠죠. 그렇죠? 위에 거 작년에 넣었던 1000만 원도 계속 이자가 붙어 나갈 거야. 올해 넣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계속 붙어 나가겠죠. 그죠? 얘는 이 1년이라는 텀, 기간이 몇 번 적용되냐면 9번 적용돼요. 그래서 얘는 쭉 가면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2의 부제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2년 후에도 1000만 원을 넣겠죠. 그죠? 얘는 텀이 몇 번 적용돼요? 8번 적용돼요. 그래서 1000 곱하기 1 더하기 0.02의 8제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맨 마지막에 넣은 건 그것도 그 해 연초에 넣겠죠. 그러면서 언제 찾아? 연말에 찾아. 맨 마지막에 1000만 원 넣은 거는 텀이 한 번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잖아. 10번 넣었을 거 아니야. 그죠? 연초에 넣어서 연말에 찾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다 뭐 해야 돼요? 얘네들 다? 네. 합해야 되겠죠? 그래 내가 찾을 금액이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거? 니들이 은행으로 돈 넣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거꾸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항이 1000 곱하기 1.02가 되고요. 그렇죠? 공비가 뭐가 돼요? 공비가 1.02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항수가 몇 개가 돼요? 10개가 돼요. 그래서 SN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S10은 1.02 빼기 1 분의 초항 1000 곱하기 1.02에 R이 1.02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연말에 넣고 연말에 찾거나 연초에 넣고 연초에 찾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맨 마지막 것이 집어넣었을 때 땡인 거야. 자, 그 은행에 가서 내가 적금을 10번 집어넣고 마지막 넣으면서 총 금액을 다 찾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 10번째 집어넣으면 바로 끝났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죠. 이 기간에 한번 경과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진우야 이해되냐? 봐봐. 적금을 넣을 때 내가 10번을 넣기로 했어. 그래서 마지막 딱 넣었을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는 거야. 아, 10번째 채우셨네요. 찾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1년 더 두죠 뭐. 이게 아니라 네, 10번 다 채웠으니까 찾을게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연초에 넣고 연초에 찾는다는 얘기는 이건 거야. 하나의 텀이 지날 필요가 없는 거야. 마지막 집어넣은 거는. 연말에 넣고 연말에 찾는다는 것도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연초에 넣고 연말에 찾는다는 얘기는 뭐야? 마지막 집어넣은 것이 집어넣자마자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연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야. 한 기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돼요? 근데 연초에 넣고 연초에 찾는 건 뭐냐면 내가 마지막 거를 생각을 해. 마지막 거를 집어넣으면 연초에 집어넣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연초에서 그냥 찾는 거야. 연말에 넣고 연말에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거를 연말에 집어넣고 연말이니까 그냥 찾는 거라고. 마지막 거니까.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연말부터 출발을 하니까 맨 처음 집어넣은 것이 텀이 몇 번 지나가냐면 9번밖에 안 지나가요. 오케이? 봐요. 이게 초고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또 여기가 초고, 여기가 말이겠지. 그죠? 봐봐. 초, 말, 초, 말, 초, 말, 초, 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연초에서 연말까지 한 텀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연초에 넣고 연말에 찾은 걸 다시 집어넣는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안 찾고 그냥 놔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초에 넣고 말에 찾아, 초에 넣고 말에 찾아, 초에 넣고 말에 찾아, 초에 넣고 말에 찾아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이 진행이 돼요. 근데 초에 넣고 초에 찾아. 그러면 초에 넣고 초에 찾아. 오케이? 초에 넣고 초에 찾고 찾으면 몇 번 진행이 돼? 여기서 끝인 거야. 여긴 말이니까. 초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말로 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몇 번? 초에 넣고 초에 찾는 건 9번밖에 진행이 안 돼요. 말에 넣고 말을 찾는 건 말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기. 오케이? 여기서부터 출발이니까 이것도 몇 번? 요때 말을 찾는 거니까 9번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봐요. 요때 첫 번 봐봐. 앞에 봐봐. 첫 번째는 그 A1을 집어넣은 건 1 플러스 0.02가 몇 번? 9번 적용되겠죠. 그죠? 요때 말에 집어넣은 건 뭐예요? A 곱하기 1 플러스 0.02에 8제곱이 적용이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1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요때 3년 말에 넣은 거는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2에 7제곱이 적용이 되겠죠. 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에 어디 갔어요? 요때 집어넣는 건 뭐예요? 요때 집어넣는 거. A1이야. A1. 그리고서는 집어넣자마자 뭐 한다고? 뺀다고. 한 텀이 안 지나가니까 1 플러스 R이 곱해질 일이 없어요. 이거 집어넣은 거에 대한 이자는 안 쳐주는 거라고. 왜? 넣고 뺐잖아. 그지? 안 쳐준다고. 그래서 초항이 얘고 초항이 얼마? 1000이고 공비가 뭐가 돼요? 공비가 1.02가 되고 항수는 몇 개가 돼요? 1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2 빼기 1 분의 1000 곱하기 1.02의 10제곱 빼기 1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R-1분의 A의 Rn제곱 마이너스 1에서 요 n이 뭐라고요? 요 n이 뭐라고요? 요 n이 항수라고 그랬어요. 항수. 그죠? 지금 우리가 10번 집어넣는다 했으니까 항이 10개야. 그죠? 그래서 보면 얘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나는 건 뭐냐면 차이나는 건 여기 1.02가 곱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차이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초항값, 즉 마지막에 집어넣은 값에 공비가 즉 이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오케이? 그 차이만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원리학기 좀 어려워요. 예전에는 수능 문제도 종종 나왔어요. 요즘 잘 안 다뤄지지만.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종종 다뤄지겠죠? 자, 또 보면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연이율이 R이고 1년마다의 복리로 일정한 금액 A1을 N년 동안 적립할 때 N년 말의 적립금의 원리합계 SN은 A1을 적립하는 시기에 따라 다음과 구한다.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야 찾는 건 늘 말이야. 근데 연초에 적립하는 경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라고? 모든 매년 집어넣은 것이 다 한 텀씩을 다 갖는다고.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것도 한 텀을 가지게 되니까 초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초항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것 또한 뭐다? 이자의 적용을 받는다고. 진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매년 말에 대입하는 경우는 연말에 집어넣고 연말에 찾는 경우니까 뭐다? 마지막에 집어넣은 것이 이자의 적용을 안 받는다. 그래서 초항이 A이다라는 이 차이만 있다라는 요 차이.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요렇게만 차이 있다라는. 오케이? 자,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초에 적립하니까 A1을 적립해서 N번의 텀이 적용되고 두 번째 집어넣은 것도 그거보다 1년 적은 거, 그 다음 집어넣은 것도 또 1년 적은 거,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것도 1년간의 기간이 적용이 돼. 그런데 연말에 적립하는 경우 연말을 원리할게요. 오케이? 연말에 따지는 거야. 그러면 1년 말에 집어넣은 거잖아. 1년 말. 그러니까 몇 번? n-1번. 여기서 한 번을 까먹는 거야. 여기서 한 번을 까먹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n-1번. 그 다음 번 n-2번. 맨 마지막 건 뭐? 집어넣자마자 뺀다. 전체 금액. 오케이? 그래서 초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산 공식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개념 확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잠이 깨셨으면 앉으세요. 다음 등기술의 첫 장부터 제 8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를 모르겠으면 마이너스 8 나누기 16 뒤에 항을 앞에 항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이게 뭐라고요? 공비라고요. 초항은 16이고 초항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 뭐예요? an이에요. 그죠? sn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r이 1보다 작죠? 그래서 1-r분의 a 1-r의 n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초항 16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될까요? 1 플러스 2분의 1 16 1 마이너스 얘는 2의 8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분모분자를 2로 곱해.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2로 곱하면 분모가 3 돼요. 32 1 마이너스 2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계산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요렇게 곱하면 32 빼기 요렇게 곱하면 32가 2의 5제곱이잖아. 그래서 네 8분의 1 되겠네요.
그럼 부모분들 또 8을 곱해. 그럼 3, 8에 24. 8을 곱하면 256 빼기 1이에요. 그래서 얘는 24분의 255가 돼서 3으로 나눠지겠네요. 그래서 8분의 3, 8에 24, 3, 55, 8분의 85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공비 얼마일까요? 공비. 루트 2. 초항 1이죠. 그래서 S는 루트 2는 1보다 커요. 1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초항 1이고 루트 2의 8제곱 빼기 1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S8이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의 8제곱은 얼마냐? 루트 2의 8제곱은 루트 2의 제곱의 4제곱과 같으니까 얘는 루트의 제곱은 2죠? 2의 4제곱과 같아서 16 빼기 1입니다.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5니까 뭐하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유리화를 하면 얘는 부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15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여기 있구나. 1.1에 10제곱이 2.6이다라고. 원금 100만원을 연이율 10%로 10년 동안 예금과 다음과 같이 예금할 때 그 원리 합계를 구하여라. 내가 아까 해줬네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줬죠? 그래서 단리로 예금한 경우는 뭐냐? 100만원에다가 매년 뭐만? 100만원에 10% 이자인 10만원만 계속 몇 번 더해준다? 10번 더해준다. 따라서 요게 몇 번이다? 10번. 따라서 100 더하기 100이 돼서 얼마? 200이 되겠다. 오케이? 봉리로 예금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100만원을 넣어. 들었어? 안 들었어? 승환아. 그 다음에 100만원에 10%니까 100 곱하기 1.1이 돼. 두 번째 해에는. 그 다음 해에는 100 곱하기 1.1에다가 또 뭐를 해준다? 자, 여기다가 더하기 100 곱하기 1.1이 원금이잖아. 그거에다가 뭐? 0.1을 곱해준다고. 이자 10%를. 그러면 100 곱하기 1.1, 100 곱하기 1.1이 있으니까 100 곱하기 1.1로 묶어.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남아? 1. 여기서가 얼마가 남아? 0.1. 그래서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는 거야. 네? 1 더하기 0.1이니까 1.1이잖아요. 그래도 첫 번째 1년이 지나면 100 곱하기 1.1이었어. 2년이 지나면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었어. 그럼 10년 후에는 100 곱하기 1.1에 뭐가 된다? 10제곱이 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1.1의 10제곱을 얼마? 2.6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 곱하기 2.6과 같으니까 뭐다? 260만원이 된다라는 공리 계산을 하면 대략 이렇게. 그러니까 뭐다? 단리와 복리가 이렇게 큰 금액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 년 더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알겠어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 되게 놀라워. 이렇게. 자.
걔도 부지런히 그렇게 움직이는데 너희들은 또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서 열심히 하도록. 자, 등비수열의 합보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이야. 야마 등비수열의 합. 자, 수열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9, 99, 999, 999, 999 이렇게 되어 있대요. 요거 지난번에 했었죠? 네.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N 9는 10N 빼기 1. 9는 10 빼기 1, 99는 100 빼기 1, 999는 1000 빼기 1,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0 빼기 1, 두 번째 항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은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n번째 항은 뭐라고? N 10의 N 제곱 마이너스. 네,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거라고요. 오케이? 네. 그러면 모든 항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모든 항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일반 항이죠. 그죠? 그럼 얘는 이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 그지? 10의 7제곱, 일곱이니까 10의 8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9가 7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10의 8제곱 마이너스 1. 7제곱이냐? Sorry. 10의 7제곱 마이너스 1. 그죠? 일곱 번째 항이네요. 10의 7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10, 100, 1000. 그러니까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10의 4제곱 더하기 10의 7제곱까지를 다 더하고 뒤에는 1만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빼는 거야. 이래도 되죠? 이해돼요? 이해돼 안 돼? 네가 그럼 풀이에 나와 있는 거 대가든가. 그러면 뭐가 돼요? 공비가 10인 등비수열이 돼요. 등비수열의 합이 되잖아. 그럼 뭐가 돼요? 10-1분의 초항 10, 10의 몇 제곱? 7제곱 빼기 1이 돼요. 여기다가 얼마를 빼준다? 7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9분의 10, 10의 7제곱 빼기 1, 마이너스 7. 이거야. 똑같이 했네, 이씨. 죽으려고, 이씨. 이게 어디서, 이씨. 맞잖아. 앞에 있는 10,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얘네들만 더하고 나머지 1씩을 다 모아서 7을 빼주는 거라고. 뒤에 있는 1을 빼기 1을 다 모아서 7을 빼주는 거라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이런 싹을 계산을 뭐 이렇게 하라 그래. 네, 계산을 이렇게 하래요. 얘는 이건 니들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제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의 합이 20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SN이 뭐가 되냐면 공비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죠? 그 다음에 초항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죠? 아래 10항까지 합이 2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10항까지. S20은 똑같이 공비 얼마인지 몰라. 초항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래 20제곱 빼기 1을 했을 때 계산 결과 60이래. 오케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조금
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뭘 바꿔줄 수가 있냐면 r-1분의 a 곱하기 r 10제곱 빼기 1 r 10제곱 더하기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r 20제곱을 r 10제곱 곱하기 r 10제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을 r 10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래서 r 10제곱 빼기 1 곱하기 r 10제곱 더하기 1로 이게 60이라고. 근데 요 r 빼기 1분의 a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냐면 20이에요. 이 위에 20이라고. 그래서 20 곱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1이 60인 거니까 나눠서 r의 10제곱 더하기 1이 3이니까 r의 10제곱은 얼마냐면 2야. 오케이? r의 10제곱이 2라고. 자,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면 첫째 항부터 30항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S30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r-1분의 a r의 30제곱은 r의 10제곱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야. 너희들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지? 1학기 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r의 20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얼마라고? 요게 얼마라고 요게? 10항까지 합 20이라고 20 곱하기 r의 20제곱은 요걸 양변을 제곱하는 거죠? 쟤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서 얼마냐면 20 곱하기 7이라서 140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건 A도 몰라, R도 몰라. 하지만 구해나갈 수 있다는 거야. A가 얼마다, R이 얼마다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알겠어? 주어진 S10, 10항까지의 합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20이라는 얘를 이용해서 S20과 S30을 알맞게 변형시켜준다는 거야.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잘 공부해 놓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적금의 원리학계는 아까 설명해 준 걸로 다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숙제냐? 152쪽까지가 숙제입니다. 152쪽까지야. 방학기간 내내 열심히 공부해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 수업입니다. 이상 네.